저는 그 마지막에 최종 면접 때 받았던 질문이 2개 있는데요. 하나는 왜 전역을 해서 여기 왔냐 그 질문을 받았고요. 2번째는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 그 이유 말고 정말 전역을 왜 해서 여기 왔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. 근데 저는 처음에는 준비되어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. 뭐 증권사가 너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. 2번째에는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진짜 가슴속에 담아둔 얘기를 거기서 딱 한 번 했습니다. 좀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저를 봐달라. 저희 같은 경우는 인성 적성, 그러니까 인성 면접이랑 실무 면접이 거의 뭐 완전 분류가 돼 있어서 실무 면접 때 실무와 관련된 질문,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거를 진행하고 인성 때는 관련 내용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. 예, 전혀 하지 않고 뭐 딱히 뭐 이렇게 특별히 질문을 준비하신다기보다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서류를 앞에다 놓으셨는데 저희 자소서에다가 다 이렇게 빨간 줄로 쳐놓으시고 동그라미 같은 거 다 쳐놓으셨더라고요. 그리고 또 몇 분께서는 뭐 지금도 읽으시면서 또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거 자소서에 써놓은 내용 위주로 그냥 질문을 이건 어떤 내용이고 저건 어떤 내용이고 하나하나 다 하셨고 예.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대답하는 도중에 그 대답에서 또 질문 다시 이어서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저의 뭐 인간적인 모습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전 지난번 인터뷰할 때도 비슷한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 말고 딴 얘기 할게요. 근데 네. 그 토론 면접을 할 때 이렇게 사람들 6명 정도 주제를 던져주신 것 중에 저희가 플랜트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플랜트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환경 파괴와 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 파괴와 이윤 추구에 있어서 중간에 섰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. 대부분 답변하시는 분들이 이제 환경이다 아니면 이윤이다 둘 중에 한 군데 선택을 했는데 저는 경제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그때 대답을 했던 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치에 대해서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당연히 1순위로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 그 환경을 파괴를 했다라면 파괴하고 나서 그걸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그것에 플랜트를 짓는데 그것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그것이 뭐 10년짜리 파괴면 10년짜리를 다시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산정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브랜드가 같이 깎이는 비용까지 파악을 해서 이것이 비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윤을 진짜로 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계산을 밑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으로서의 뭐 가치, 뭐 역할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뭐 생각나는 질문이 있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저희 실무 면접 때, 역량 면접 때 저희 또 이제 자동차 관련된 토론을 하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뭐 자료를 주시고 뭐 A 차종, B 차종, C 차종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10분 안에 그걸 분석을 해서 차종을 하나 골라서 뭐 전략을 짜라 이런 게 주어지고 네. 근데 이제 10분 동안 혼자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6명이서 토론을 하는 거였어요. 근데 사실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. 그 안에 전략을 짜기도 힘들고.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전 여러 가지 뭐 관련 리포트나 아니면 현업에 계신 분들이나 뉴스 기사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많이 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머리에 많이 넣고 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필을 해야겠다, 무슨 아이디어를 말해야겠다, 좀 어떤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내세워야겠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갔기 때문에 딱 보고 10분 안에 제가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짰어요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략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써먹을지만 딱 정리를 해서 들어가서 했을 때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현재 상황이 이렇고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 자료는 이러니까 이걸 하고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네, 실무진 면접에서는 좀 그랬었고요. 이제 인성 면접에 갔을 때는 딱 들어가서 인사했을 때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이 목소리 너무 크다고 말 그렇게 크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. 이제 그럴 때 같이 웃고 시작하고 좀 그러면서 10분 동안 되게 그냥 대화하듯이 되게 편하게 하고 왔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당당함과 그런 부분 근데 저는 이제 면접할 때 들었던 생각이 자기마다 좀 컨셉이 있잖아요. 뭐 저희 6명이 앉아 있어도
보여지는 이미지가 다르잖아요. 굉장히 바라 보이시는 분도 있으시고 개성 있어 보이는 분도 있으시고, 근데 자기 이미지에 맞게끔 컨셉을 잡아야지 누가 봐도 조용해 보이는데 무조건 큰 소리로 말하고 이런 거 좀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자기 네, 캐릭터를 구축해서 가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저희도 면접이 크게 두 가지로 합숙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이후에 이제 임원 면접이 이루어지는데요. 임원 면접에서는 거의 정말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저희가 쓴 자소서 위주로 질문을 하세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내용, 질문 내용 얘가 어떻게 말하는 그 콘텐츠보다는 얘가 말할 때 어떻게 어른에게 말을 하는지,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하는지 그런 자세도 좀 많이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고요. 그다음에 보통 이제 자소서를 썼을 때 그 내용이 정말인지 약간 의심도 한번 해보시고, 저 말고 다른 지원자분들에게 이제 던지는 질문을 봤을 때 그런 것도 보시고, 이제 제가 했던 그 경험들 위주로 많이 물어보셨어요. 근데 저는 사실 아르바이트 위주 그 경험을 많이 했던 것도 넣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한 질문은 없으셨고, 제 성장 과정에 대한 그런 걸 물어보시고, 또 제 예전에 뭐 논문 나갔었던 공모전 그런 거 물어보시고, 그래서 경제적인 질문은 하나밖에 받지 않았고요. 다 인성적인 내용의 질문만 받았었어요. 네.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황당하진 않지만 나라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다 생각하는 현대차 말해보라고 임원 면접에서. 근데 그 임원들 앞에서의 기분은 나쁘지 않으면서도 조리게 까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까는 거에 대한 근거도 있으면서 까고 나서는 또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될지,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머리가 진짜 팍팍 굴렸어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고, 뭐 가장 최근에 본 악플 이런 것도 물어보셨었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관심 있게, 그러니까 그냥 공부가 아니라 실제 기사들과 댓글들과 이런 걸 보는지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현재 동향들을 파악하고 있는지, 그때가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.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밝은 인상, 잘 웃는 거, 그리고 경청을 해야 되는 거, 그리고 겸손한 자세. 그러니까 보통 면접장을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빨라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말을 좀 천천히 하는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좀 천천히 차분하게 좀 말하는 습관을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노을 보고 네, 거울 보는 것도 좋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동영상을 촬영을 했었어요. 네, 그래서 서로 스터디분들끼리 촬영을 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본 모습은 제 생각과 너무 달랐었어요.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내 어깨가 좀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해서 바로 잡기도 하고, 이제 너무 고개를 이제 이렇게 많이 흔들면서 얘기하거나 이런 것도 좀 붙이고,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준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자소서를 보고 제가 질문을 만들어서 거기 꼬리 질문을 계속 만들다 보면 한 100개도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100개를 그냥 노트북에 답을 이렇게 쭉쭉 쓰다 보면 제가 쓰는 경험,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, 저의 장점이 비슷해지거든요, 점점. 그러니까 약간 카테고라이징이 되기 시작하면서 비슷해지면서 좀 어떤 질문이 나와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게끔 자동화가 돼요.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가서 컴퓨터처럼 말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정도 자동화가 되면 연기가 가능해져요. 그러니까 미처 몰랐던 질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다던가, 그러면서 당황하지 않고 근데도 좀 약간 인간적인 부분까지 섞어서 뭐 말을 할 수 있다던가,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전에 좀 연습이 만약에 돼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되면 어느 정도 면접에서 뭐가 나와도 좀 당황하지 않을 자신이 생기는 것 같고, 근데 물론 그런 걸 안 하고 가시는 분이 더 나은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나은 분들도 있는데, 그렇게 준비를 해가면 좀 그냥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할 수 있지 않나. 네. 저는 좀 취업 준비 짧게 했다 보니까 그냥 제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인데, 좀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사람이 겸손해야 될 파트가 있고 자기를 내보여야 될 파트가 있는데, 기업은 어디까지나 뭐 한 가족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 그것도 결국엔 업으로 맺어지는 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선택할 때는 프로페셔널하게
너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뽑는 것 아닐까.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뽑아주십시오, 열심히 하겠습니다, 그것보다는 사실 그 자리에 앉아있을 정도면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당신이 나를 선택할 만큼 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 면접관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저희가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이제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잖아요. 아니면 한간에 떠드는 소문 뭐 예를 들어서 독치사라든지 그 많은 그 취업 사이트 취업보 이런 게 많잖아요. 거기 스펙 얼마큼인데 떨어졌어요. 뭐 면은 상대적으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 스펙이 떨어지는데 난 어떡하지? 이런 상실감? 그래서 되게 작아지는 느낌이 나는 되게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굉장히 없어진단 말이에요. 근데 사람들이 그 기준이 사실 정확한 기준이 아닌데 그때 당시는 그게 비슷해 보이고 이 정도 수준은 그래도 돼야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동기들의 스펙을 정말 보거나 아니면 일하면서 이제 보면은 그때 내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잣대가 정말 정확한 잣대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정말 내가 준비를 할 때 정보 공유 차원에서만 접근을 해서 보지 그 이상의 이제 잣대로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. 네. 비슷한 의견인데요. 뭐 독지사나 이런 잡 사이트에서 서로를 평가를 하더라고요. 제가 취직을 하고 가서 보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평가하는 거지 남이 평가를 못하는 거거든요. 스스로 그 평가를 보고 내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지원조차 안 하고 지레 겁부터 먹더라고요. 먼저 그거를 없애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먼저 가지는 게 서로 평가하지 말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대학생이랑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대학생들은 뭔가 사실 지금 기성세대보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. 공모전이라든가 스태필 뭐 자원봉사라든가. 근데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단기적이고 이벤트적인 것들이에요. 그래서 내가 잠깐의 역량들이나 에너지를 쏟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직업도 그런 식으로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내가 이것을 열정을 투여해서 이것을 뭔가 딱 해냈을 때 그게 정말 내 인생을 통틀어서 다 일어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회사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것은 면접 자리나 뭐 그런 자리에서 그걸 직접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. 근데 사실 직업은 나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는 수준의 내 삶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런 점에서 좀 더 고민하고 내가 정말 이 직업에 들어갔을 때 그냥 직업이라는 것이 그냥 내 삶에서 한 파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거의 전 부분이 되는 것처럼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잠깐 하고 나올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잠깐의 열정을 투여해서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정말 내 성향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내가 정말 평생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평생을 들여서 에너지를 쏟아도 지치지 않을 만한 직업이 무엇인가 찾고 그 직업을 정했으면 몇 번 떨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곳을 파면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걸 못 가더라도 그 업계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요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일단은 좀 환상을 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증권사 IB, 트레이딩 이러면은 진짜 뭐 돈을 많이 벌든지 정말 막 회사 옮겨 다니고 이직도 잦을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정규직 비율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연봉을 높여가면서 뭐 인센티브를 더 받으면서 옮기시는 건 맞는데 그게 업계를 대표하는 그런 그건 아니다. 실질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. 근데 대학생들 뭐 후배들 증권사 들어온다는 친구들 보면은 되게 환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. 근데 실질적으로 2년밖에 안 됐지만 일을 해보니까 그냥 IB 관련된 트레이딩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원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런 좀 허상을 좀 깨고 실무자를 많이 만나보든 아니면은 관련된 책을 많이 보면서 아 증권사는 이런 일을 하는 데구나라는 좀 깨달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감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.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목표를 가지는 것보다 기업을 먼저 선택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. 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기업이 잘 맞고 어떤 직무에 잘 맞을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이 되든 외국계 기업이 되든 그걸 먼저 선택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외국계 기업이 편하다 뭐 되게 자유롭다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외국계 기업만 바라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